설을 앞두고 농산물 대량 구매를 미끼로 한 상인 상대 사기 사건이 발생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에 매립한 강모래를 다시 파낸 현장이 적발돼 골재로 판매하려 한 것은 아닌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급식 예산 입장차가 큰 가운데 경상남도는 설 이후 시장 군수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세 곳에 짓기로 했던 민주주의 전당 건립협약을 민주화 기념사업회가 파기해 창원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을 파는 상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대량 구매를 미끼로 물건만 챙겨 도망가는 일이 창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이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창원의 한 청과물 도매시장. 한 남성이 과일 선물 세트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며 상인과 물건값을 흥정합니다. 남성은 잠시 뒤 만삭의 여성을 데리고 와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안 가져왔다며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외상을 부탁했습니다. 의심을 안 해보셨어요? 그걸 의심은 없지 하노. 어린 혼자로 둘이 나왔지만 음식을 해가지고 안 할 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기를 치겠나. 그런데 이 남성은 한라봉 40상자 130만 원 상당을 싣고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대목 특수를 기대했던 업주는 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남바에 저는 이리 보고 팔거든. 네. 진짜 이 우리 세복 세시부터 넣어가지고 찌우는 짓입니다. 이 총알 없는 전쟁도 아닙니까? 잠을 먼저 밥도 안 먹다 그러니까.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본 결과 비슷한 사기 행각으로 이미 경찰에 지명 통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설이라서 뭐든 현금화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근데 계속 출근해봐야죠. 뭐 휴대폰 뒤지기라든지 동시간 설치라든지. 경찰은 설 대목을 앞두고 농산물 사기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며 강바닥에서 파낸 준설토로 강옆 논이나 밭을 높이는 농경지 개량 사업을 했었는데요. 요즘 골재 가격이 오르자 이 모래를 되판에 판매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들판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주변에는 굴삭기가 지나간 흔적이 있고 굵은 돌들이 굴러다닙니다. 최근 한 건설자재 판매업자가 이곳을 파헤쳐 4, 5m 아래에 있던 모래를 파내다 밀양시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자는 이렇게 땅을 파헤쳐 모래를 채취한 뒤 이곳에 가져온 일반 흙으로 다시 메우려고 했습니다. 파낸 모래는 25톤 트럭 30대 분량. 이 모래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바닥에서 퍼올린 준설토로 예전에는 건설자재로 판매됐던 품질 좋은 강모래입니다. 밀양시는 최근 모래 가격이 상승하자 판매업자가 지주와 짜고 모래를 팔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골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 또 이런 제2, 제3에 또 그런 사건이 사고 생기지 않겠나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서. 하지만 이 건설자재 업주는 모래를 농사하기 좋은 흙으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본인 갖고는 흙을 사진하는 거니까 물을 좀 빨아들이는 흙을 갖다 달라더라고요. 한번 DB 중에서 좋은 거 가지고 어느 정도 해가지고. 경찰은 건설자재 판매업주와 지주를 상대로 파낸 모래를 판매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일부 진전을 보이던 경상남도와 교육청의 급식 협상이 설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어제 6차 협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경상남도는 시장 군수회의를 열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협의에서 도교육청이 먼저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를 제시하면 영남권 평균 식품비 기준 대신 다른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경남도가 제안하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6차 협의에서도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경남도는 오늘 앞으로 시장 군수 협의를 열어 18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설 이후 시장 군수 회의를 열어 18개 시군의 현황과 학교 급식 지원 대책을 논의한 후 경남도의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 2주 정도 숨고르기를 하면서 설 민심과 시군의 여론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지원 금액. 도교육청은 전체 급식비의 50%인 622억 원 지원을 도와 시군에 요구하고 있고
경남도는 기존 영남권 평균 급식비 305억 원 지원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300억 원 정도의 지원액 차이를 도와 시군이 받아들일지 등 양측이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저소득층 급식비와 조사특위가 요구한 환수액 등은 큰 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설 이전 타결은 어렵게 됐지만 새학기 시작 이전의 타결에 급식 대란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는 여전히 양측의 숙제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마산과 광주, 서울의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한다는 협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해 마산 시민들이 분연히 떨쳐 일어났던 마산 3.15 이거. 마산 상고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자 시위는 격화돼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마산이 민주화의 성지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한국 민주주의 전당을 유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이후 광주, 서울의 민주화 단체와 함께 마산과 광주, 서울을 삼각축으로 건립한다는 협약서를 지난 2013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이 협약을 파기했습니다. 지난달 창원시에 공문을 보내 정부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협약을 무효화한다고 밝힌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 한 군데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 이유는 예산이죠, 예산. 네. 마산 유치를 바랬던 추진위원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고 경제하고 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울에 갈 필요도 없는데 자기들 욕심인 겁니다. 그 말은 모두 그 직원들이나 모든 그 구조가 서울에 집약되어 있으니까 지방에 내려오기 싫은 겁니다. 정치권도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마산이 적합지라며 앞으로 정부를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이 발상지가 바로 마산이기 때문에 그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주주의 전당은 마산에 유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정치권과 민주화 단체는 조만간 광주와 논의에 공동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처리 비용과 작지 않은 규모 때문에 늘 고민인데요. 진주 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남동발전이 이 석탄재를 이용한 건축자재 활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수입하는 석탄은 연간 8천만 톤. 이 과정에서 석탄재 860만 톤이 발생합니다. 한국남동발전은 매년 발생하는 석탄재 250만 톤 가운데 절반을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생산이 시작된 석탄재를 이용한 건축 자재들입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량 골재보다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기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건설 현장 적용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남동발전이 이 같은 석탄재를 이용한 건축자재 활용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국내 대표 주택 에너지 기관이 정기적인 교류와 공동 연구로 석탄재 재활용에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 환경 영향 최소화와 건설 비용 절감 등 우리나라 건설 시장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력 대상은 해외 신시장 개척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지역 공원 사업으로 폭을 늘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이웃사촌인데 이웃사촌끼리 잘 협조해서 저희들이 뜻한 소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대표 이전기관의 이번 협력이 지역 공원과 환경오염 방지 등 일거양득의 성과를 거둘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녕 힐마루 컨트리 클럽에서 1,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한돈협회 의령군 지부 1,000만 원, 의창 새마을금고 281만 8,580원, 함안군 의용소방대연합회 100만 원, 창녕 비사벌 예술봉사단 박진아 노래교실에서 4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마산 어시장 수남상가 배숙희 할매죽, 의령군 동부 경인생회원, 합천군 합천읍 어르신 건강체조단 각각 30만 원, 거제시 사등면 오량경로당에서 2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합천읍 사랑의 동전 모으기 22만 9,780원, 밀양시 삼낭진읍 외송동 경로당,
함안군 법수면 응암마을 조정재님, 창원시 반송시장 유한농산물 권정호, 최선아님께서 각각 20만 원씩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상남도가 롯데그룹의 세금 소송에서 패소해 취득세 173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해 롯데쇼핑과 롯데호텔, 롯데건설 등이 조세심판원에 각각 제기한 취득세 반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최근 롯데쇼핑과 롯데호텔, 롯데건설 3개 계열사에 모두 173억 원을 환급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롯데그룹의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도의원 44명이 참가했고 그동안 김해 관광유통단지 조성 사업이 8번이나 기간 연장되면서 장기 지연된 것은 경상남도의 무책임한 행정과 롯데의 책임 없는 욕심이 만난 결과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홍준표 도지사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 개발 계획을 원안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성금 7억 4,970여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의 2016 희망 나눔 캠페인에 집계된 기부 건수는 모두 4,783건이며 기부액은 지난해 8억 2천여만 원보다 7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KBS 창원방송총국 희망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소 3곳이 지난달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조선업계를 석권한 이후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18억 달러치를 수주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는 등 저유가로 인해 올해 전반적인 수주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조사한 2015년도 학업 중단 현황을 보면 지난해 초중고생 41만 6천여 명 가운데 0.33%인 1,382명이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중단 사유는 학교 부적응이 가장 많았고 가정 문제와 대안교육, 기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2,200여 명에서 2014년 1,500여 명 등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